초롱아, 제 목청이 찢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봄볕이 마당에 쏟아지던 순간이었어요. 바스락 풀숲이 흔들렸죠. 처음엔 바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들뱀이었죠. 이장 손녀가 고양이 집 앞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 순간 초롱이가 몸을 낮췄습니다. 등 털이 곤두서더니 뱀을 향해 몸을 날렸죠. 아이의 비명과 함께 뱀이 튀어올랐습니다. 살과 털이 부딪히는 소리가 둔탁하게 들렸어요. 초롱이 다리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저는 빗자루를 들고 미친 듯이 땅을 내리쳤죠. 괜찮아. 내가 지킨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또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죠. 저는 박영신입니다. 올해로 70입니다. 경남 하동 작은 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죠. 아침에 눈을 뜨면 집안이 고요합니다. 너무 고요해요. 귀가 먹먹할 정도로 조용하죠. 커튼을 반쯤만 열어둡니다. 햇빛이 너무 밝으면 견디기 힘들어요. 먼지가 빗속에서 천천히 떠다닙니다. 저는 그걸 멍하니 바라보곤 했죠. 식탁 위에 유리컵이 2개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쓰는 거예요. 다른 하나엔 먼지가 살짝 앉아 있죠. 그 컵을 치울 수가 없었습니다. 치우면 정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요. 벽에 걸린 사진 액자를 봅니다. 딸아이가 활짝 웃고 있어요. 28살 때 찍은 사진이었죠. 엄마, 나 이번 주말에 갈게요. 그게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비가 오던 날이었죠. 그 전화를 받고 나서 제 삶은 멈춰버렸습니다. 아침마다 약통을 엽니다. 혈압약, 당뇨약, 수면제. 알록달록한 알약들이 손바닥에 떨어지죠. 물을 따르는 게 귀찮았어요. 그냥 목으로 넘깁니다. 목에 힘을 주고 꿀꺽 삼키죠. 쓴맛이 입안에 퍼집니다. 하지만 익숙해요. 이젠 아무 느낌도 없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장롱 문을 엽니다. 딸아이 옷이 아직 걸려 있어요. 남색 코트, 흰색 블라우스, 회색 치마. 손끝이 옷깃에 닿습니다. 조심스럽게 정리하죠. 구겨진 부분을 펴고 먼지를 털어냅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어요. 아직도 딸아이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착각이겠죠. 벌써 3년이 지났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향기를 믿고 싶었어요. 현관에 신발이 한 켤레 놓여 있습니다. 낡은 슬리퍼예요. 딸아이 것이죠. 문을 열어봅니다. 밖엔 아무도 없어요. 인기척이 없습니다. 바람만 쌩하니 부러울 뿐이죠. 문을 닫습니다. 다시 고요해요. 텔레비전을 켭니다. 뉴스가 나오죠. 아나운서가 뭐라 말하는데 귀에 안 들어와요. 그냥 소리만 나는 거예요. 집이 너무 조용하면 숨이 막혀서 그냥 틀어놓습니다. 저녁이 되면 밥을 합니다. 예전엔 2공기를 했어요. 이젠 1공기만 하죠. 그것도 다 못 먹습니다. 반 공기만 먹고 나머지는 냉장고에 넣어요. 국도 끓이지 않습니다. 귀찮아요. 김치 몇 조각이면 충분하죠. 어차피 혼자인데 뭘 그렇게 잘 차려 먹겠어요. 창밖을 봅니다. 저녁 노을이 지고 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예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따뜻해지진 않아요. 그냥 색깔만 보일 뿐이에요. 감흥이 없습니다. 밤이 되면 불을 다 끕니다. 침대에 눕죠. 천장을 봅니다. 금이 가 있어요.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잠이 안 와요. 수면제를 먹어도 쉽게 잠들지 못하죠.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딸아이 생각이 나요. 어렸을 때 모습, 학교 다닐 때 모습,
취직하고 기뻐하던 모습 다 떠오릅니다. 엄마, 나 합격했어요. 그때 딸아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저도 덩달아 기뻤죠. 이제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은데 나오지 않습니다. 울고 싶은데 눈물이 마른 것 같아요. 그냥 멍하니 천장만 바라봅니다. 새벽까지 그러고 있죠. 아침이 되면 또다시 똑같은 하루가 시작됩니다. 똑같은 식탁, 똑같은 유리컵, 똑같은 사진. 저는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하루하루가 무의미했습니다.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 뿐이었죠. 살아있는 건지 죽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숨만 쉬고 있을 뿐입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창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옹 하고 고양이 우는 소리였죠. 귀를 기울였어요. 다시 들렸습니다. 야옹, 야옹. 창문을 열어봤어요. 담장 너머로 고양이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마른 삼색 고양이였죠. 제 눈을 똑바로 봅니다. 뭔가를 원하는 눈빛이었어요. 배고프구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죠. 남은 생선이 있었어요. 접시에 담아서 밖에 내놨습니다. 고양이가 냄새를 맡고 다가왔어요. 조심스럽게 먹기 시작했죠. 저는 그걸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고양이가 먹는 모습을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가슴이 조금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또 잃으면 어쩌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딸아이를 잃은 것처럼 또다시 누군가를 잃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고양이가 다 먹고 떠났어요. 저는 빈 접시를 치우며 중얼거렸죠. 내일은 안 줘야지. 하지만 다음날 아침 고양이가 또 왔습니다. 야옹 하고 울었어요. 저는 또 생선을 내줬죠. 이틀, 사흘, 나흘. 고양이는 매일 왔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제 하루에 작은 변화가 생겼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고양이가 올 시간을 기다리게 됐죠. 오늘은 올까? 창밖을 내다봅니다. 고양이가 담장 위에 앉아 있어요.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상했어요. 이런 기분은 오랜만이었으니까요. 사진 액자 속 딸아이를 봅니다. 잘 지내니 거기선. 제 목소리는 작고 떨렸어요. 손등을 무릎 위에 가만히 올려놓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죠. 딸아이 손을 마지막으로 잡았던 게 언제였을까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기억조차 흐릿해졌어요. 저는 그게 제일 슬펐습니다. 잊고 싶지 않은데 점점 흐려지는 기억들. 딸아이 목소리도 가물가물해요. 얼굴은 사진으로 볼 수 있지만 목소리는 들을 수 없죠. 그게 너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살아야 했어요. 숨을 쉬고 있으니까요. 밥을 먹고 있으니까요. 그저 살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의미는 없었죠. 그냥 습관처럼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집에서요. 초봄이었습니다. 바람이 아직 차가웠어요. 저는 밭두렁을 따라 걷고 있었죠. 고무 장갑을 끼고 나왔습니다. 밭에 풀을 뽑으려던 참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바람에 폐지 상자가 흔들리는 게 보였죠. 밭 옆에 버려진 상자였어요. 누가 여기에 쓰레기를 버렸나 싶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옹. 작고 약한 울음이었죠. 가슴이 철렁했어요. 상자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고양이 3마리가 있었어요. 어미 고양이와 새끼 2마리였죠. 골판지가 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어미 고양이의 눈망울도 젖어 있었어요. 새끼들은 어미 배에 붙어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숨을 멈추고 그냥 바라봤죠. 누가 버린 거였습니다.
일부러 이 상자에 넣어서 여기 갖다 놓은 거예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생명을 이렇게 함부로 버릴 수 있다니. 어미 고양이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으르릉, 낮게 울었죠. 새끼들을 지키려는 거였어요. 저는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괜찮아, 겁먹지 마. 작게 속삭였어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부엌에 있던 쌀뜨물을 통에 담았죠. 사료도 한 웅큼 봉지에서 꺼냈어요. 다시 밭두렁으로 갔습니다. 상자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한 발 뒤로 물러섰죠. 어미 고양이가 경계를 풀지 않습니다.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배가 고팠나 봅니다. 코를 벌름거리며 냄새를 맡았죠. 천천히 고개를 숙이고 사료를 먹기 시작했어요. 새끼들은 어미 젖을 찾아 낑낑거렸습니다. 작은 입으로 젖꼭지를 물었죠. 어미는 밥을 먹으면서도 새끼들을 핥아줬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도 저렇게 딸아이를 키웠었죠. 밥을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그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울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손등으로 눈을 훔쳤죠. 어미 고양이가 사료를 다 먹었어요. 새끼들에게 젖을 물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지켜봤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어미가 새끼들을 핥으며 돌보는 모습이 계속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어요. 발이 떨어지지 않았죠.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오랫동안 꽁꽁 얼어있던 뭔가가요. 또 잃으면 어쩌나. 중얼거렸어요. 딸아이를 잃었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 고통을 다시 겪고 싶지 않았어요. 누군가를 돌보다가 또 떠나보내면 어떡하죠? 견딜 수 있을까요? 이미 한 번 무너졌는데요. 다시 무너지면 이번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어미 고양이와 새끼들이 자꾸 눈에 밟혔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차가운 바람이었죠. 제 말끝이 바람에 실려 날아갔습니다. 상자 안고양이들도 바람을 맞고 있었어요. 밤이 되면 더 추울 겁니다. 비라도 오면 어쩌죠? 상자는 이미 젖어 있는데요.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저녁을 먹는데 밥맛이 없었죠. 자꾸 그 상자가 생각났습니다. 어미 고양이의 젖은 눈망울이 떠올랐어요. 새끼들의 작은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평소에도 잠을 못 자는데 오늘은 더했죠. 눈을 감으면 고양이들이 보였습니다. 추위에 떨고 있는 모습이요. 새벽이 되자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일어나서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밖으로 나갔죠. 밭두렁으로 향했어요. 어둠 속에서 상자가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손전등을 비췄죠. 고양이들이 꼭 붙어서 자고 있었어요. 어미가 새끼들을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추위를 막으려고요.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담요를 가져왔어요. 낡은 담요였지만 따뜻했죠. 조심스럽게 상자 위에 덮어줬습니다. 어미 고양이가 눈을 떴어요. 저를 봤죠.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으르렁거리진 않았어요.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따뜻하게 자렴. 작게 말했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제야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잠자리에 다시 누웠죠. 이번엔 잠이 왔어요. 오랜만에 편히 잔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밭두렁으로 갔어요. 고양이들이 어떤지 확인하고 싶었죠.
상자를 보니 담요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고양이들도 무사했어요. 사료와 물을 다시 갖다 놨습니다. 어미가 경계를 조금 풀었는지 제가 있는데도 먹었어요. 새끼들은 어미 배에서 젖을 빨고 있었죠. 하나는 삼색이었고 하나는 회색이었습니다. 너는 초롱, 너는 달, 너는 솔. 저도 모르게 이름을 붙여줬어요. 어미가 초롱이었죠. 삼색 새끼가 달이고 회색 새끼가 솔이었습니다. 이름을 불러주니 뭔가 달라졌어요. 그냥 고양이가 아니라 제가 아는 누군가가 된 것 같았죠. 그날부터 매일 아침 밭두렁에 갔습니다. 사료와 물을 챙겨줬어요. 처음엔 초롱이가 경계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죠. 제가 다가가도 피하지 않게 됐습니다. 달과 솔도 자라고 있었어요. 눈을 뜨고 상자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죠.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어요. 웃음이 나오다니요. 언제 이렇게 웃어봤나 싶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죠. 누군가를 돌본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제 하루에 목적이 생긴 것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덜 괴롭게 느껴졌죠. 고양이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밥을 챙겨줘야 하니까요. 저는 그렇게 초롱과 달과 소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요. 마음을 다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또 잃을까봐 두려웠으니까요. 하지만 매일 보다 보니 정이 들었습니다. 새끼들이 제 발밑에서 뛰어놀 때면 가슴이 간질거렸어요. 초롱이가 제 손에 머리를 비벼댈 때면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정말 지켜줄 수 있을까요? 딸아이도 지키지 못했는데요. 그 생각이 들 때면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들을 보면 그 생각이 사라졌어요. 초롱이의 따뜻한 털, 달과 솔의 작은 발소리. 그것들이 저를 현실로 불러왔죠. 저는 그렇게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문이 조금 열린 것 같았죠. 아주 조금요. 그리고 그 틈으로 따뜻한 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고양이들을 돌본 지 일주일쯤 됐을 때였습니다. 마을 부녀회장과 마주쳤어요. 저는 사료 봉지를 들고 있었죠. 아이고 할머니, 뭐 하세요? 부녀회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사료 봉지를 재빨리 등 뒤로 숨겼죠. 아, 그냥 산책하다가요. 말이 어색하게 나왔습니다. 부녀회장이 제 뒤를 힐끗 봤어요. 눈치를 챈 것 같았죠. 혹시 고양이 키우세요?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키운다고 해야 하나, 아니라고 해야 하나. 망설이는 제 모습이 답이 됐죠. 부녀회장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길고양이요? 할머니, 그거 위생 문제 있어요.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동네에 고양이 돌아다니면 아이들한테 안 좋아요.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고개만 숙였죠. 부녀회장이 한숨을 쉬며 지나갔습니다. 멀어지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뒷말이 들려왔죠. 혼자 사니까 저러지 뭐. 누군가 낮게 웃었습니다. 외로우니까 고양이라도 키우려는 거겠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부끄러웠죠. 손에 든 사료 봉지가 무거웠어요.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료를 식탁 위에 내려놨어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고양이를 돌보는 게 이상한 건가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이었어요. 이장 부인을 만났습니다. 담장 너머로 저를 불렀죠. 영신 씨, 잠깐만요.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이장 부인이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썩 좋지 않았어요. 저기 고양이 말인데요. 시작부터 고양이 얘기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우리 손녀가 알레르기 있거든요. 이장 부인이 말했습니다. 고양이 털 때문에 재채기하고 눈 가려워해요. 목소리에 불만이 묻어 있었죠. 조심 좀 해주세요. 우리 손녀가 고생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이장 부인은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죠. 손이 떨렸어요. 제가 피해를 주고 있는 거였습니다. 고양이를 돌보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플라스틱 그릇을 꺼냈어요. 고양이들 밥그릇이었죠. 수돗물을 틀어 씻기 시작했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만 났어요. 손은 계속 그릇을 문질렀지만 정신은 딴 데 가 있었습니다. 제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누구한테도 환영받지 못하는 일을요. 물을 잠갔습니다. 그릇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마을 단체 채팅방이었어요. 알림이 떠 있었죠. 열어봤습니다. 요즘 동네에 고양이 새들어? 누군가 올린 메시지였어요. 그 아래로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웃는 이모티콘이 몇 개 보였어요. 길고양이 늘어나면 골치 아픈데. 똥 치우는 것도 일이지. 누가 먹이 주나 봐. 메시지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변명을 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죠. 고무 장갑을 벗었습니다. 손이 축축했어요. 땀이 났던 거예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며칠 동안 밭두렁에 가지 못했어요. 사료도 갖다 주지 않았죠. 고양이들이 걱정됐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눈치가 보였어요. 밖에 나가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집 안에만 있었습니다. 창문도 커튼을 다 쳐버렸어요. 밖이 보기 싫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 싫었어요. 식탁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유리컵 2개가 그대로 놓여 있었죠. 딸아이 사진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중얼거렸습니다. 그저 버려진 고양이를 돌본 것뿐인데요. 왜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혼자 사는 게 잘못인가요? 외로워하는 게 이상한 건가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밤에도 잠을 못 잤습니다. 고양이들 생각이 계속 났어요. 밥은 먹고 있을까요? 추위는 견딜만 할까요? 초롱이가 새끼들을 잘 돌보고 있을까요? 궁금했지만 갈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때문에요. 이장 부인 얼굴이 떠올랐죠. 부녀회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는 그렇게 며칠을 보냈습니다. 집안에 갇혀서요. 밖으로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하루는 창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커튼 틈 사이로요. 마을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어요.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죠. 저만 빼고 다들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마을에서 혼자였어요. 딸아이가 떠난 후로 쭉 그랬죠.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안부를 묻지 않았어요. 그저 혼자 살아가는 늙은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귀찮은 존재요.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요. 가슴이 저렸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울어봤자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요. 그냥 견뎌야 했습니다. 또 하루가 지났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창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옹, 야옹. 고양이 울음소리였어요. 귀를 기울였습니다. 초롱이 목소리 같았어요. 창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담장 너머로 초롱이가 보였죠. 마른 몸이 더 말라 보였어요. 제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배가 고픈 거였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중얼거렸어요. 제가 겁쟁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 눈치 보느라 고양이들을 버렸던 거예요. 또다시 누군가를 저버린 거였죠.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초롱이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저를 부르고 있었어요. 도와달라고요. 밥을 달라고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요. 눈물을 닦았어요. 부엌으로 가서 사료를 챙겼습니다. 물도 준비했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보든 말든 상관없었어요. 초롱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밭두렁으로 향했습니다. 상자가 보였어요. 달과 솔도 있었죠. 사료를 내려놨습니다. 초롱이가 달려와 먹기 시작했어요. 새끼들도 따라 먹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울었어요. 조용히 울었습니다. 미안한 마음과 안도감이 뒤섞였죠. 다시는 안 그럴게. 속삭였습니다. 초롱이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고양이들이 밥 먹는 소리를 들으며 한참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었어요. 제가 할 일을 하는 거였으니까요. 누군가를 돌보는 거요. 살아있는 생명을 지키는 거요. 그게 잘못된 일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다시 고양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가 아니라 당당하게요. 마음속 문이 조금 더 열린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현관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깜짝 놀랐죠. 누가 찾아올 리 없는데요. 문을 열어봤습니다. 젊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보건소 간호사였어요. 마을에서 일하는 분이었죠. 아, 선생님.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물었어요. 간호사가 가방을 들어 보였습니다. 고양이들 접종 도와드리러 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마을에서 소문 났잖아요. 어머니가 고양이 돌보신다고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역시 다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병원 데려가긴 어렵잖아요. 제가 도와줄게요. 간호사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고맙네요. 겨우 그 말이 나왔습니다. 목이 메었죠. 간호사와 함께 밭두렁으로 갔습니다. 고양이들이 상자 안에 있었어요. 초롱이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봤죠. 괜찮아, 아프게 안 할게. 간호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가방에서 주사기를 꺼냈어요. 알코올 솜도 있었죠. 작은 약병들이 보였습니다. 먼저 다리부터 할게요. 간호사가 달을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달이 야옹 울었어요. 작은 목소리였죠. 금방 끝나. 간호사가 속삭였습니다. 주사기 바늘이 달 목덜미에 들어갔어요. 달이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금방 끝났죠. 잘했어. 간호사가 달을 내려놨습니다. 달이 비틀거리며 초롱이에게 갔어요. 이번엔 솔 차례였습니다. 솔도 똑같이 접종을 받았죠. 낑낑 울었지만 곧 조용해졌어요. 이제 초롱이 차례네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초롱이는 경계를 풀지 않았어요. 으르릉 소리를 냈죠. 저는 다가가서 초롱이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초롱아. 천천히 말했어요. 초롱이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눈빛이 조금 누그러졌죠. 간호사가 재빨리 접종을 끝냈습니다. 초롱이가 야옹 한번 울고는 조용해졌어요. 다 끝났어요. 간호사가 웃었습니다. 저는 안도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했죠. 간호사가 주사기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한 달 후에 추가 접종해야 해요. 그때 다시 올게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호사가 가방을 들고 일어섰어요. 어머니, 잘하고 계세요. 생명을 돌보는 거잖아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맙네요, 선생님. 겨우 말했어요. 간호사가 떠난 후 저는 한참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고양이들을 바라봤어요. 접종을 받고 조금 놀란 듯 했지만 괜찮아 보였죠. 저는 사료를 꺼내 천천히 부었습니다. 그릇에 사료가 또각또각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물도 갈아줬습니다. 깨끗한 물이었죠. 초롱이가 다가와 물을 마셨어요. 혀를 날름거리며 마시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달과 솔도 사료를 먹기 시작했어요. 작은 입으로 오물오물 씹었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봄이 완연했죠. 밭두렁 옆으로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노란 민들레였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갑지 않았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죠. 발밑에서 흙 냄새가 났습니다. 촉촉한 봄 흙 냄새요. 광합성 냄새도 났어요. 풀들이 자라는 냄새였죠. 살아있는 냄새였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오랜만에 상쾌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답답함이 조금 사라졌죠. 고양이들이 밥을 다 먹었습니다. 초롱이가 새끼들을 핥아줬어요. 달과 솔은 초롱이 배에 파고들었죠. 따뜻한 햇살 아래서 고양이들이 낮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평화로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죠. 제 표정이 조금 밝아진 것 같았어요. 거울을 본 건 아니지만 느낌이 그랬습니다. 눈가주름이 부드러워진 것 같았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것 같았죠. 숨이 깊어졌습니다. 천천히 나왔어요.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손을 내려다봤어요. 주름진 손이었죠. 하지만 떨리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불안하지 않았어요. 이상했습니다. 고양이들을 돌보면서 뭔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제 안에서요. 얼어붙었던 뭔가가 녹고 있었습니다. 천천히요. 조금씩이요. 마을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부녀회장과 또 마주쳤습니다. 저는 잠깐 멈칫했죠. 부녀회장도 저를 봤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부녀회장을 똑바로 봤죠.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부녀회장이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지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나쁜 느낌은 아니었죠. 용기를 냈다는 뿌듯함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식탁에 앉았습니다. 유리컵 2개가 놓여 있었죠. 딸아이 사진을 봤어요. 나 조금 달라진 것 같아.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 딸아이가 웃고 있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작게요. 며칠 후였어요. 이장 부인을 또 만났습니다. 담장 너머로요. 저는 긴장했어요. 이장 부인이 먼저 말했습니다. 영신 씨, 보건소 간호사한테 들었어요. 뭘 들었다는 걸까요? 고양이들 접종시켰다면서요?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장 부인이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그럼 괜찮네요. 위생적으로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장 부인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우리 손녀도 요즘 고양이 보러 가고 싶대요. 정말요? 하고 물었습니다. 네, 멀리서만 봐도 되냐고 물어보네요. 이장 부인이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얼마든지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장 부인이 돌아갔어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변화가 생기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죠. 아니, 제가 달라진 걸까요? 제가 먼저 마음을 연 거였으니까요. 그날 밤 휴대폰을 봤습니다. 마을 단체 채팅방이었어요. 새 메시지가 있었죠. 간호사가 올린 글이었습니다. 영신 어머니 고양이들 접종 완료했어요. 건강하게 잘 크고 있답니다. 그 아래 댓글이 달렸어요. 다행이네요. 고생하시네. 고양이 사진 보고 싶어요. 긍정적인 반응들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감동이었죠. 사람들이 이해해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을요. 손가락이 떨렸어요. 답글을 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뭐라 써야 할지 몰랐어요. 한참을 고민하다 짧게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진심이었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밭두렁으로 갔어요. 고양이들이 저를 보고 반겼습니다. 초롱이가 야옹 울었어요. 달과 소리 통통 뛰어왔죠. 제 발밑에서 몸을 비볐습니다. 따뜻했어요. 부드러운 털이 다리에 닿았죠. 저는 웃으며 사료를 꺼냈습니다. 그릇에 부어줬어요. 고양이들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어요. 따뜻한 봄 햇살이었죠.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저귀는 소리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꽃향기가 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풀밭에 주저앉아 고양이들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죠. 딸아이를 잃고 나서 처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감정을 느낀 게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죠.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누군가를 돌보고 있다는 게요. 누군가가 저를 필요로 한다는 게요. 그게 이렇게 소중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초롱이가 다가왔어요. 제 무릎에 머리를 비볐죠. 저는 초롱이를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러운 털이 손에 닿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는 온기였죠. 달과 솔도 제 주위로 왔어요. 장난치듯 뛰어다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어요. 크게 웃었습니다. 얼마 만에 이렇게 웃어보는지 모르겠어요.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답답함이 사라졌어요. 외로움도 조금 덜했죠.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초롱과 달과 솔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간호사 선생님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이장 부인도 조금씩 이해해주고 있었죠. 마을 사람들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변했기 때문이었어요. 마음을 열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그걸 깨달았습니다. 고양이들을 돌보면서요. 생명을 돌본다는 게 단순히 먹이를 주는 게 아니었어요. 마음을 나누는 거였죠. 사랑을 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는 거였어요. 제가 고양이들에게 준 만큼 받고 있었습니다. 아니, 더 많이 받고 있었어요. 따뜻함을요. 위로를요. 살아갈 이유를요. 저는 고양이들에게 고마웠습니다. 고마워. 속삭였어요. 초롱이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눈빛이 따뜻했어요. 마치 알아듣는 것 같았죠. 저는 그날 오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고양이들과 함께요. 따뜻한 봄 햇살 아래서요.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요. 그날은 날씨가 정말 좋았습니다. 봄 햇살이 마당 가득 쏟아졌어요. 담장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죠. 저는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옷이 펄럭였어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요즘 들어 그런 날이 많아졌죠. 밭두렁 쪽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 목소리였습니다. 초롱 언니. 작은 목소리였죠.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이장 손녀 목소리 같았습니다. 빨래를 놓고 밭두렁으로 향했어요. 걱정이 됐죠.
아이가 혼자 와 있는 건 위험했습니다. 밭두렁은 풀이 우거져 있었어요. 뱀이 나올 수도 있었죠. 서둘러 걸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70살 몸이라 빨리 걷기가 힘들었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보였어요. 고양이 집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죠. 초롱이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애야, 거기서 뭐해? 제가 물었어요. 아이가 돌아봤습니다. 할머니, 저 초롱 언니 보러 왔어요. 밝게 웃었죠. 순간이었습니다. 바스락. 풀숲이 흔들렸어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뱀이었어요. 들뱀이었죠. 지느러미 같은 혓바닥을 날름거렸습니다. 아이 쪽으로 다가가고 있었어요. 위험해. 소리쳤습니다. 아이가 뱀을 봤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발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비명을 지르려는 듯 입이 벌어졌어요. 그때였습니다. 초롱이가 움직였어요. 몸을 낮췄죠. 등, 털이 쭈뼛 곤두섰습니다. 눈동자가 뱀을 향했어요. 한 점도 흔들림 없이요. 초롱아, 안 돼. 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늦었어요. 뱀이 튀어올랐죠. 쏜살같이요. 아이를 향해서요. 초롱이가 몸을 날렸습니다. 뱀과 초롱이가 공중에서 부딪혔어요. 둔탁한 소리가 났죠. 살과 털이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으악! 아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초롱이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뱀도 떨어졌죠. 제 눈앞이 하얗게 변했어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여야 했어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빗자루를 집어들었죠. 다시 밭두렁으로 뛰었어요. 흙이 튀었습니다. 장화가 미끄러졌어요. 넘어질 뻔했죠.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뱀이 다시 몸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초롱이도 일어섰습니다. 다리를 절뚝거렸죠. 피가 흘렀어요. 저리 가. 빗자루를 휘둘렀습니다. 땅을 내리쳤어요. 쾅쾅 소리가 났죠. 뱀이 놀라 도망갔습니다. 풀숲 속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빗자루를 든 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손이 떨렸죠.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으앙! 큰 소리로 울었어요. 겁을 먹은 거였습니다. 당연했죠. 저도 무서웠으니까요. 초롱이를 봤습니다. 다리에서 피가 떨어지고 있었어요. 똑똑 떨어졌죠. 붉은 피였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초롱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초롱이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눈빛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아파하고 있었죠. 달과 소리 어미 곁으로 왔어요. 야옹야옹 울었습니다. 겁먹은 소리였죠.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초롱이 곁으로요. 손을 뻗었어요. 조심스럽게 초롱이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털이 부드러웠죠. 하지만 피가 묻었습니다. 제 손에도 묻었어요. 괜찮아. 내가 지킨다. 속삭였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참았죠. 지금 울면 안 됐어요. 초롱이를 살려야 했으니까요.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봤어요. 괜찮아, 다 괜찮아.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애가 어디 갔대요? 이장 목소리였어요. 다급한 목소리였죠. 저는 돌아봤습니다. 이장이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었어요. 옆에 이장 부인도 있었죠. 여기 있어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이장이 도착했어요. 숨을 헐떡거렸죠. 아이를 봤습니다. 아이고, 우리 애가. 아이를 안아들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이장 부인이 물었습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뱀이 나왔어요. 초롱이가 아이를 구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이장 부인이 초롱이를 봤어요. 피 흘리는 초롱이를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이고. 한숨을 쉬었죠. 이장이 말했어요. 병원 가야겠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의사한테 가야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초롱이를 제대로 안을 수가 없었어요. 이장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고마웠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집으로 갔어요. 담요를 가져왔습니다. 초롱이를 감쌌죠. 피가 담요에 묻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초롱이만 살리면 됐습니다. 달과 솔도 데려가야 했어요. 어미 없이 둘 수 없었죠. 상자째 들었습니다. 무거웠어요. 하지만 힘을 냈습니다. 이장이 차를 가져왔어요. 뒷좌석에 초롱이를 조심스럽게 놓았죠. 상자도 실었습니다. 저도 탔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낮게 울렸죠. 저는 초롱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어요. 가쁘게요. 눈을 감고 있었죠. 제 손을 초롱이 배 위에 올렸습니다. 따뜻했어요. 살아 있었습니다. 견뎌, 초롱아. 속삭였어요. 조금만 참아.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참을 수 없었어요. 뚝뚝 떨어졌죠. 초롱이 털 위로요. 이장이 백미러로 저를 봤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차를 몰았죠. 빨리요. 하지만 조심스럽게요. 동물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마을에서 1시간 거리였어요. 긴 시간이었죠. 저는 초롱이를 안고 뛰어들어갔습니다. 선생님, 소리쳤어요. 수의사가 나왔습니다. 젊은 남자였어요. 초롱이를 보더니 바로 알아챘죠. 이리 주세요. 초롱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따라 들어가려 했습니다. 수의사가 손을 들었어요.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주저앉고 싶었죠. 하지만 서 있었습니다. 기다렸어요. 시간이 참 천천히 갔습니다. 1분이 1시간 같았어요. 이장이 제 옆에 있었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았죠. 그저 함께 기다려줬어요. 고마웠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문이 열렸어요. 수의사가 나왔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수의사가 웃었어요. 괜찮아요. 독이 많이 퍼지진 않았어요. 안도했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죠? 치료했고요. 일주일 정도 입원해야 할 것 같아요. 수의사가 말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초롱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다리에 붕대가 감겨 있었죠. 눈을 감고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초롱이 곁으로 갔어요. 손을 뻗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 견뎠어. 속삭였죠. 눈물이 또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병원을 나왔습니다. 이장이 차로 데려다 줬어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마을에 도착했어요. 이장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 손녀가 혼자 간 거예요. 제가 몰랐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초롱이가 지켜줬잖아요. 말했습니다. 아이는 무사해요. 그걸로 됐어요. 이장이 저를 봤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진심이었죠.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집으로 들어갔어요. 손을 씻었습니다. 피가 묻어 있었죠.
물이 붉게 물들었어요. 손을 문질렀습니다. 계속 문질렀죠. 깨끗해질 때까지요.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보였어요. 늙은 얼굴이었죠.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어요. 예전과 달랐습니다. 저는 달라지고 있었어요. 조금씩이요. 고양이들 덕분에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초롱이 생각만 났어요. 병원에서 혼자 자고 있을 초롱이가요. 달과 솔도 걱정됐죠. 어미 없이 괜찮을까요? 뒤척였습니다. 눈을 감았다 떴다 했죠. 새벽이 되어서야 잠들었습니다. 얕은 잠이었어요. 꿈을 꿨습니다. 초롱이가 나오는 꿈이었죠. 건강하게 뛰어다니는 초롱이요. 저는 그 꿈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준비를 했어요. 달과 솔에게 밥을 줘야 했죠. 밭두렁으로 갔습니다. 상자 안에서 새끼들이 울고 있었어요. 야옹야옹. 어미를 찾는 소리였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엄마 곧 와. 속삭였습니다. 사료를 부어줬어요. 물도 갈아줬죠. 새끼들이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두리번거렸어요. 초롱이를 찾는 거였죠. 저도 초롱이가 보고 싶었습니다. 당장 병원으로 달려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죠. 수의사가 일주일 입원이라고 했으니까요. 기다려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장이 오고 있었어요. 손에 뭔가 들고 있었죠. 가까이 오니 보였습니다. 사료 봉지였어요. 할머니, 이거요. 내밀었습니다. 고양이들 먹으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장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장이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허리를 굽혔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손녀 제대로 못 봐서요. 손이 흙을 집었어요. 손톱 사이에 흙이 끼었죠. 초롱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저는 황급히 이장을 일으켰습니다. 아니에요, 이장님. 말했죠. 아이는 무사해요. 그걸로 됐어요. 이장이 저를 봤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사료 봉지를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했죠. 이장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사료 봉지를 들고 서 있었어요.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죠. 이장 마음이 느껴졌어요. 오후였습니다. 또 누가 찾아왔어요. 부녀회장이었습니다. 손에 담요를 들고 있었죠. 할머니, 이거요. 내밀었어요. 고양이들 깔라고요. 놀랐습니다. 부녀회장이 이런 걸 해줄 줄은요. 저기, 제가 오해했어요. 부녀회장이 말했습니다. 고양이 키우는 거 별로라고 생각했는데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한참 망설이더니 다시 말했죠. 초롱이가 아이를 구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저는 담요를 받았어요. 괜찮아요. 말했습니다. 오해하셨던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부녀회장이 저를 봤어요. 할머니,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요.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도와줄게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고맙습니다. 겨우 말했죠. 부녀회장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담요를 안고 서 있었어요. 푹신했습니다. 새 담요였죠.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마을 단체 채팅방이었습니다. 이장이 글을 올렸어요. 오늘 우리 손녀가 뱀한테 공격당할 뻔했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어요. 다음 글이 올라왔죠. 영신 할머니가 키우시는 고양이가 손녀를 구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줬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다행이네요. 아이는 괜찮아요? 고양이 대단하네요. 우리가 오해했네. 메시지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저는 눈물을 훔쳤어요. 감동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해해주고 있었어요. 초롱이를요. 저를요.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답글을 썼어요. 초롱이가 지금 병원에 있어요. 일주일 후에 돌아옵니다. 올렸죠. 댓글이 바로 달렸습니다. 쾌유 빌어요. 치료비 도와드릴게요. 사료 더 보낼게요. 아이들이 초롱이 보고 싶대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이요. 마을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계속 찾아왔어요. 사료를 갖고 오는 사람, 물그릇을 갖고 오는 사람, 치료비를 보태주는 사람, 모두 고마웠습니다. 달과 소를 보러 오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이장 손녀도 왔죠. 할머니, 초롱 언니 언제 와요? 물었습니다. 곧 와. 대답했어요. 보고 싶어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저도 보고 싶었어요. 초롱이가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초롱이를 데려오는 날이었어요. 이장이 차로 데려다 줬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죠. 수의사가 초롱이를 데려왔어요. 다리에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맑았어요. 초롱아, 제가 불렀습니다. 초롱이가 야옹 울었어요. 저를 알아봤죠. 수의사가 말했습니다. 잘 회복했어요. 이제 괜찮아요. 안도했습니다. 붕대는 일주일 후에 풀면 돼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초롱이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살아있는 온기였죠. 가슴이 벅찼습니다. 잘 견뎠어. 속삭였어요. 차에 탔습니다. 초롱이를 무릎에 안고 있었죠. 마을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나무의 잎이 무성했죠. 꽃도 피어 있었습니다. 하늘은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었죠.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어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녀회장, 이장 부인, 며느리, 아이들 모두 나와 있었죠. 초롱이를 보자 환호성이 일었어요. 초롱이다. 돌아왔네. 아이들이 뛰어왔습니다. 조심스럽게요. 초롱이를 보며 웃었죠. 초롱 언니 다 나았어? 이장 손녀가 물었습니다. 초롱이가 야옹 울었어요. 아이가 말했어요. 초롱 언니 고마워. 눈에 눈물이 맺혔죠. 나 살려줘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울었습니다. 조용히요. 행복했어요. 정말로요. 밭두렁으로 갔습니다. 달과 소리 있었죠. 초롱이를 내려놨어요. 새끼들이 어미를 봤습니다. 야옹야옹 울며 달려왔어요. 초롱이가 새끼들을 하자줬습니다. 그리워했던 거죠. 서로를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어요. 가족이 다시 만난 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지켜봤어요. 모두 미소 짓고 있었죠. 따뜻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작은 모임이었죠. 고양이들을 위한 집을 만들자고 했어요. 상자는 너무 허술해요. 제대로 된 집을 만들어줘야죠. 이장이 동의했어요. 울타리도 쳐야 해요. 부녀회장이 말했습니다. 뱀이 다시 오면 안 되니까요. 모두 고개를 끄덕였죠. 다음 날부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남자들이 나무를 날랐어요. 여자들이 담요를 준비했죠. 아이들도 도왔습니다. 작은 돌을 주워왔어요. 울타리 주변에 놓을 거였죠. 사흘이 걸렸습니다. 고양이 집이 완성됐어요. 작은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튼튼했죠. 비가 와도 괜찮았어요. 바람도 막아줬습니다. 안에 담요를 깔았어요. 푹신했죠.
물그릇과 밥그릇도 놓았습니다. 울타리도 쳤어요. 고양이들은 드나들 수 있지만 뱀은 못 들어오게요. 완벽했습니다. 초롱과 달과 소를 집 안에 넣어줬어요. 고양이들이 두리번거렸습니다. 냄새를 맡았죠. 그리곤 담요 위에 누웠어요. 편안해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이 났죠.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말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이장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고마워요, 할머니. 할머니가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배웠어요. 생명을 돌보는 것을요. 부녀회장도 말했죠. 이웃을 돌보는 것을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변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 모두가 변한 거였죠. 함께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죠.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비췄어요. 고양이 집도 보였습니다. 초롱과 달과 소리 자고 있었죠. 평화로웠어요.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유리컵 2개가 놓여 있었어요. 딸아이 사진을 봤습니다. 나 이제 괜찮아. 중얼거렸어요. 혼자가 아니야. 사진 속 딸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진심으로요.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고양이들이 제 삶을 바꿨어요. 마을 사람들도 변했죠. 우리는 함께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법을요. 돌보는 법을요. 함께 사는 법을요. 그게 가장 소중한 거였어요. 저는 그날 밤 편히 잤습니다. 오랜만에요. 꿈도 꿨죠. 좋은 꿈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마루 끝에 앉아 있습니다. 손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옵니다. 부드러운 봄바람이죠. 멀리 감나무 잎이 흔들립니다. 초록빛이 선명해요.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야옹. 초롱이 목소리예요. 달과 솔도 함께 있죠. 새소리도 들립니다. 지저귀는 소리가 정겹습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십니다. 따뜻해요. 가슴까지 따뜻해지는 것 같았죠. 평화롭습니다. 정말 평화로워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풍경이에요. 그때 저는 죽은 듯이 살고 있었습니다. 딸아이를 잃고 난 후였죠. 3년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매일이 똑같았습니다. 고요하고 쓸쓸한 날들이었죠. 아침에 눈을 뜨면 공허했어요.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습니다. 사람들도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죠. 살아있는 건지 죽어 있는 건지 모를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바뀌었어요. 작은 생명들 때문이었습니다. 초롱과 달과 소리요. 버려진 고양이들을 만난 날부터 제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또 잃을까봐요. 마음을 주는 게 무서웠어요. 하지만 고양이들은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천천히요. 조금씩이요. 마을 사람들도 변했어요. 처음엔 냉담했죠. 길고양이를 돌보는 저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수군거렸어요. 눈치를 줬죠. 하지만 초롱이가 아이를 구한 후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도와주기 시작했죠. 함께 고양이 집을 만들었습니다. 울타리도 쳤어요. 마을 전체가 고양이들을 돌보게 됐죠.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전염된다는 걸요. 한 사람이 베푼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퍼진다는 걸요. 그리고 그 사랑이 다시 제게 돌아온다는 걸요. 배가 됐어요. 10배가 됐습니다. 제가 고양이들에게 준 것보다 훨씬 많은 걸 받았어요. 따뜻함을요. 위로를요.
살아갈 이유를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할머니, 고양이들이 할머니를 살린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대답하죠. 사람이 나를 살린 게 아니에요. 차를 한 모금 더 마십니다. 생각을 정리해요. 닫았던 마음이 다시 열린 거죠.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두려움을 이겨내고요. 그러자 모든 게 들어왔습니다. 따뜻함, 사랑, 희망이요. 고양이 울음소리가 또 들립니다. 저는 웃어요. 잘 있니, 초롱아? 중얼거립니다. 바람이 제 머리칼을 스칩니다. 기분이 좋아요. 살아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숨 쉬는 게 행복합니다. 이 순간이 소중해요. 딸아이가 떠나고 한참 동안 저는 멈춰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제 안의 시계는 멈춰 있었죠. 하지만 이제 다시 움직입니다. 천천히요. 조금씩이요.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저는 이제 압니다. 상실은 끝이 아니라는 걸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요. 닫힌 문을 열면 빛이 들어온다는 걸요. 그리고 그 빛은 생각보다 따뜻하다는 걸요. 차가 식어갑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제 가슴은 아직 따뜻하니까요. 저는 마루에서 일어납니다. 고양이들에게 가야죠. 밥을 줄 시간이에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가벼움이었어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갑니다. 아름다워요. 세상이 다시 아름답게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오늘을 삽니다. 내일도 살 거예요. 고양이들과 함께요. 마을 사람들과 함께요. 혼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그게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또한 생명을 지키는 이야기를 만듭니다.